뭐 월요일장 시장 처참합니다. 코스닥 지수 5% 이상의 급락, 코스피 1% 이상의 하락으로 2000선이 깨져버리고 이런 거 보기 싫었는데 또 굳이 이걸 보고야 맙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과 함께 시장 얘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차장님 요즘 지점 분위기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그것도 패닉 상태이겠죠? 꼭 뭐 말로 말씀을 안 드려도 예. 다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좋고 네, 또 네. 객장이 있는 그런 증권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썰렁해졌죠, 많이. 이제 보기 싫다라는 예, 투자자분들도 예. 많이 생기셔갖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 3천억 원 이상씩 막 내던졌으니까요. 이거 다 그냥 반대 매매가 나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충분히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10월 1일부터 네. 18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루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한 300억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월 대비해서 약 한 5배 이상 많이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또한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고 네, 충분히 네.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시장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동안 이제 저점이 다져질 거야라고 하면서 로스커스 이걸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시장 전체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합니다. 차분히요. 사실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차장님이 보시기에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이것이다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장을 안 좋게 보고 있고 또 제가 2150포인트 전후에서 투자자분들에게도 장이 2000포인트가 무너지는 것을 당연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최악의 경우에는 1800포인트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그것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되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쥐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 그렇죠. 미국 증시 차트를 좀 이렇게 본다면은 네. 일단 2008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잘 띄고 있지는 못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200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다우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봉의 길이를 본다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미미한 봉에도 국내 증시의 충격은 상당히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1988년도 이후로 봤을 때 그런 30년 상승에 대한 콘트라디에프 중기권의 그런 조정권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찜찜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그다음에 12월을 딱 봤을 때 그 찜찜함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1월 달 국내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기존의 세제, 그다음에 대출에 이어서 이제 금리까지 좀 쪼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이란 제재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이거에 따라서 유가 불안 여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중간 선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는 일단은 하원은 민주당이 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의 승리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 미국 증시에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좀 간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그렇죠. 중국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중국 증시의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잠재적인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중국 증시 이런 영향권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끼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펀더멘탈로 들어갔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랑 장기화에 따른 미국 4분기 기업 실적 훼손도 또한 뭐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뭐 이러한 펀더멘탈 훼손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좀 금리 인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미 증시의 향방이라고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도 챙겨야 할 악재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이것이 선 반영됐느냐, 이슈가 새로 나왔을 때 알고 있던 이슈가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더 받을 것인가 그것의 문제일 뿐이지 악재들 투성이인 또 연말을 보내야 될 것 같은 암울한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보다 못한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에 이제 5천억 원 자금 이제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놨었잖아요. 네. 근본적인 악재들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지원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대다수 뭐 주식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은 5천억 가지고 될까라는 분위기가 대다수이고 네. 뭐 설령 올 초만 해도 뭐 코스닥 벤처펀드 뭐 3조를 조성해서 맞아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네, 했었는데 네. 지금 와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반대 매매가 반대 물량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저는 공포 국면에 들어와 있고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좀 공황 국면에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발표한 그런 5천억 안정자금 조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효과를 네.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기관 뭐 투자자들이 5천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샀는데 뭐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아하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그 날을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차장님께서 앞서서 계속 말씀 주셨던 그런 네. 것들이 다 해결돼야 그때부터 이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뭐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아직 현물 시장에서는 급락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선물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급락이 한번 와야지 오히려 좀 바닥 얘기를 좀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물 시장의 예. 급락이라.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34만 건이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상 최대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34만 계약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하방 쪽으로 좀 열어둔다면은 충분히 밑으로 크게 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흔히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서적을 뭐 참고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조정장이 나올 때 특히 뭐 해외 변수의 뭐 변동성을 키울 때 내수 쪽으로 눈을 돌려봐라는 이야기를 뭐 간혹 보게 되는데요. 네. 뭐 물론 이 시장 속에서 이것마저도 통하는 전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수 쪽으로 눈 돌린 거 네. 그래도 뭐 대안은 되겠습니까? 네, 지금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이 물려 있는 상황을 좀 극복하고자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내수주를 한번 대안주로 생각하고 네. 공략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큰 실효는 좀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내수주는 뭐 타업종 대비 낙폭 가소냐 아니면 시장 반드시 수익률 저하냐 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내수주가 그나마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부분은 일단 뭐 쇼커버링 기존에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기존의 쇼커버링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지 실제로 매수로까지 이어진다고 네. 한다면은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차장님 이건 어때요? 뭐 물론 요즘에는 배당이라는 것이 중간 배당도 있고 연말 배당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그래도 나름 찬바람 불 때는 배당 쪽으로 눈을 돌려라라는 뭐 전략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고 배당을 하면서도 미래 가치가 뛰어난 뭐 예를 들면 통신주도 이제 뭐 성장하는 업체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쪽으로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뭐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만을 좀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장에서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 가령 뭐 종목을 예를 든다면 저는 푸른저축은행, 화성산업 이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뭐 저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로 한다면은 올해 약 7%가 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배당 투자자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을까를 꾸역꾸역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차장님께서 이게 베스트 대안은 아니야라는 이제 표정으로 이제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듣기에는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단기 바닥을 좀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단기 바닥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 바닥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안 좋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과 함께 시장 얘기 또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습니다. 화요일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 헤쳐나가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